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3월 7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일요일을 맞이해서 3월 8일 월요일부터 3월 12일 금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의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경제지표 발표 일정부터 살펴볼게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미국 국채 금리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3월 10일 수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월 10일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만약에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그거는 또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는 거겠죠. 그러면은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의 집계에 따르면은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좀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는 한 0.2% 그리고 전년 대비는 1.4% 정도 올랐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코로나19 시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충격의 기저효과가 이제 반영되는 3월부터 이 물가지수가 치솟을 걸로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물가지수 발표는 큰 우려할 거는 없다. 일단 아직까지는 전망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 재무부에서 이제 국채 입찰도 나섰는데요. 10일에 10년물, 11일에 30년물 입찰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과연 입찰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우려는 금리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이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금리 상승 속도가 진정이 돼야지만이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들로 시장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히나 이제 한 주일 동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연준 의원들도 뚜렷한 발언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리가 엄청 오르더라도 연준 의원들이 그걸 잡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미국의 금리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오늘 일어나니까 나온 얘기가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상원에서 수정을 조금 했기 때문에 9일날 하원에서 다시 한번 표결을 합니다. 그래야지 최종 타결이 되고 최종 통과가 되는 거지만 일단은 상원에서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었다. 이런 부분들. 부양책이 사실은 어차피 기대감 이런 걸로 이미 대부분 반영이 되었지만 경기 부양책 통과 관련된 부분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항상 노출된 재료는 호재가 아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말에 미국 시장도 좋았고 또 경기 부양책 통과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좀 내일 지난 3월 2일 날장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3월 2일 날처럼 뭔가 좀 상승폭이 크게 나오면은 오히려 추격 매수를 또 하기보다는 21선 근접한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또 일부는 좀 현금을 확보하는 게 어떤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등을 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3266선 그리고 3200선, 그 다음엔 지금 3200선도 못 가고 급기야 이제 지난주부터는 3100선에서 막혀요. 그래서 반등을 한다면, 만약에 월요일날 반등을 더 크게 한다면 일단은 현금화 확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중국 시장의 움직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중국에서도 화요일날 수출입 발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과 최근에는 장중에 연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움직임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은요, FOMC 회의 이후에 뭔가 변화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박스권 움직임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FOMC 회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1일 날이 22 통화정책 회의거든요. 유로존에서 과연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금리 상승에 대해서 어떤 억제 방안이 나오는지, 이것도 미국의 FOMC 회의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22 통화정책 회의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이번 주는
금리 주목을 하시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뭐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시장은 지금 좀 지루한 박스권이지만 이번 주에도 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그래도 좀 안 살펴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이마트라는 기업에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마트. 뭐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아시기 때문에 뭐 기업 설명을 따로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1분기 영업이익이 한 900억 원대 지금 전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979억 원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979억 원이 나온다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102.2%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성장을 한다. 물론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근데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 지금 쓱을 가지고 있거든요. 쓱, 자회사. 쓱에 대해서 지금 오픈마켓으로 전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마켓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판매자가 더 늘어날 거고, 취급 제품도 더 늘어날 거고, 그럼 당연히 또 매출이 늘어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 그리고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쓱 같은 경우가 사실 식품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좀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마트 매장을 각종 물류센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마트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빠른 배송, 뭐 당일 배송, 뭐 이렇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으로 전환을 했을 때 상당히 좀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들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조선호텔 같은 경우가 역삼점에 추가적으로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또 신세계 푸드 사업부도 재편을 할 거고, 우리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요, 편의점 중에 이마트 24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제 처음에는 좀 출점을 하다 보니까 적자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안정을 찾는다면 적자 폭이 완화되고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하나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하면서 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매일 등교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편의점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리포트를 봤어요. 그래서 뭐 지난주 같은 경우도 편의점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마트도 역시 마찬가지 자회사 이마트 24가 있기 때문에 편의점 관련주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모멘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가 움직임 사실 이제 1월 달에 19만 원대 고점을 형성을 했고, 그 이후에 좀 뭐 코로나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뭐 야구단도 뭐 인수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3월 3일 날 또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 21선 근처에서는 좀 그래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20만 원대 이상까지는 갈 수 있어요. 단기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봤을 때 20만 원대 이상, 그러니까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61선과 뭐 현재 가격 정도 사이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상당히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코에 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코에 패션 하면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리복, 푸마, 아디다스 뭐 이런 업체들은 잘 알죠. 그런 기업들과 판매 계약을 맺고 제품을 생산하고 또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요. 특히 이제 올해 1월 달에 케빈 클라인 골프웨어와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골프웨어 시장으로 계속 시장이 이렇게 다변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질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 그래서 의류 쪽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히 좀 관심이 있고, 최근에 한섬이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그러면은 따라가는 기업으로 코에 패션 같은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자세히 분석해드릴 기회가 있길 바라겠고,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라겠고,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